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관세 전쟁과 그 대한민국의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혹은 또 보이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반공이라는 것을 고수해야만 되는 입지 조건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이 사상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올리고 있지만 모든 전쟁은 뭡니까? 경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도 관세 전쟁도 이제 경제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내고도 해야 되고 이제 맞짱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지를 잘 이해를 해야 가겠죠. 그래서 지금 4월 달에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정의를 해드렸냐면 이건 글로벌리스트의 전 세계를 하나로 경제권으로 모으려 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나라 즉 뭡니까 사반티를 주장하는 나라 즉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글로벌리스트하고 글로벌리스트 척 이제 두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러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트럼프 내각.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트럼프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보면은 그 공격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를 보고 우리는 이 경제 전쟁의 인텐시티, 이 강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되는 관세 전쟁 또 이런 경제 전쟁의 그 심각함을 일부러 표시해주는 몇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우선 보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4월 15일 날 터커 칼슨은 커트 웰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메디컬 리서치 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어떻게 캔서가 빨리 개발되게 빨리 develop 더 빨리 진행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 테크놀로지를.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왔냐? 1997년서부터 나왔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가 최근 2020년 이후에 말하는 뭐 사이버 어택, 뭐 드론, 그다음에 EMP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1997년서부터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터커 칼슨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이미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리스트가 미국에 오래전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네터 중에서 마이크 맥다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40년 만에 민주당을 떠난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민주당은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며 미들 클래스의 민주당이라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수 즉 가정 중심의 웍 문화를 반대하는 많은 그 아젠다에 그를 뭐야 이렇게 지지한 결과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센셔를 당해서 계속 감시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찍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뭡니까? 민주당을 떠난다. 뭐 민주당을 떠난 사람은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터커 칼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털시 가바드 누굽니까? 또 RFK,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지를 주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전부 다 민주당 지지자였죠. 그래서 민주당이 말하는 플랫폼에 그 사람들이 왜 돌아서게 되었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데모크라틱 파티, 그는 우리 대중을 위하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요,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보니까 해안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미들 클래스, 미국의 중산층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중산층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 와서 산 지 45년째인데 미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국 가면 막 댄스 뭐 좋은 뭐 한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라스베가스나 가서 보고 젊은 세대만 보지 우리 노인들 세계는 너무나 이게 넌뭐 거리가 먼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냐면 티셔츠에 청바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비싼 백, 뭐 1,000불, 2,000불 상상도 못합니다. 저도 그런 거는 뭐 선물만 받아봤지 제가 이제는 살 의사도 전혀 없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요 굉장히 conservative 그러면서 또 기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근데 거기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적은 인위적으로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터커 칼슨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에게 그것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일어난 지난 40년간의 변화는 사실은 인위적이었다. 메디칼에서도 그렇고 선거에서도 그렇고 문화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이크 맥다넬이라는 사람이 당을 전향하는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냐?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분을 이제는 우리 그 1월 달에 있었던 그 뭡니까? CPEC에서 만나 뵀는데 이분은 크리스천 앤더슨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이는 EU 파리먼트 의회 멤버죠. 근데 뭐를 지금 그 사람이 condemn 집중 공격하고 있냐면요. 유럽에서 말하는 그 기후 변화는 이거는 man-made다, 조작이다. 그리고 WHO가 Big Pharma 이런 그 메디컬 그러니까 제약회사와 관련돼서 US에 있는 미국에 있는 CIA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다. 이제 앞제비가 말하면 좀 제가 한국말로 정확한 표현을 만드는데 프런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우한 레버토리에 있는 그 코비드 백신에 돈을 댔다는 거죠. indirectly 보이지 않게 뒤로 살짝 돈을 댔다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 크리스천 앤더슨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EU 파리먼트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단히 용감하신 분인데 제가 지금 CPEC에서 만나 뵙고 뭐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이는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는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WHO에 대해서, 그리고 빅파마에 대해서, 그리고 USAID, CIA 작업에 대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 컨스피러시 티어리다라고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데 이제 프런트 러너가 누굽니까? 조 로간도 있지만 터커 칼슨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죠. 또 하나 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Private University Endowment.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하버드서부터 예일서부터 많은데 트럼프가 있잖아요. 거기는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들이 가리키는 doctrine이 우리가 말하는 근본적이고 그 미국적인 doctrine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거기 billion dollars of endowment를 다시 컬렉트를 해서 새로운 대학교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의 공약이죠. 트럼프는 뭐냐면 여기서 돈을 다 회수해 갖고 아메리카 아카데미를 만드는데 공짜로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대학교로 공짜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또 도전입니까? 우리가 대학교 학자금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금을 융자를 해줘요. 메디컬 스쿨 나오면 애들이 보통 20만 불 빚을 진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보통 이제는 뭐 5만 불에서 7만 불 1년에. 그래서 대학교를 나오면은요. 이제는 사립대학교는 이제 애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또 그걸 정부에서 빌려줬으니까 또 갚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돈이 누구한테 갔어요? 대학교한테 갔어요. 교수한테 갔어요. 트럼프는 이것을 한마디로 박살내겠다. 왜 이 knowledge는요. 쉽게 어테인 할 수 knowledge인데 이걸 갖고 돈을 많이 차지해서 대학교 이름을 얻는 것은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거는 사실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정면 그 뭡니까 파운데이션 바닥을 흔드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멋있는 미국, 우리가 알고 된 패키지된 미국의 문제를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폭로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은 제일 먼저 하버드 돈을 아마 회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지원을 이제는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까지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Department of Education 카터가 만들었죠.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을 유니폼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모든 아이들을 indoctrine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도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지금 현재 Board of Education을 Department of Education을 거의 철폐하고 이것을 뭡니까? 각 주에다 나눠주겠다.
각 주가 알아서 이제는 교과를 선택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펀더멘탈리 변화가 있었다. 미국이 1776년 독립 이후로 1912년에 은행이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와서 1960년대에 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셜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Department of Education.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모든 대학교가 세워졌어요. 모든 대학교가 대부분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유로피안에 의해서 세워졌죠. 근데 많은 대학교가 제스윗 예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는 다시 정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펀더멘털한 챌린지라서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히 더지를 통해서 엄청난 비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엊그제 또 어떻게 발표했습니까? 내가 지금 2 빌리언을 하루에 만들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2 빌리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2 빌리언을 만드는 것을 자기가 절대 스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관세 때문에 무엇이었어요? 한 7 트릴리언 달러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누가 이 나라를 생산국의 나라, 강철의 나라, 철강, 우리 카네기 알죠? 철강의 나라, 오토모빌의 나라에서 이렇게 바꿨느냐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이제는 그 도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도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약화시키는 미들 클래스의 약화, 이것에부터 다시 강화를 시키겠다는 트럼프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 밸류를 떠나서 펀더멘탈 그러니까 유럽은 처음에 이제는 카톨릭 펀더멘탈 이거 오소닥스로 가죠. 오소닥스에 떠나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펀더멘탈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게 누굽니까? 빅터 오르반이죠. 헝가리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상한 안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것은 아이디올로지 전쟁이 아니라 일단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개념에 대한 전쟁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종교청을 만들어서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이스터 부활절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뭡니까? 그 건국 이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많은 도전을 받은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선포하는 것이 자기가 리버티를 선포한다. 그리고 자기가 사번티 독립국가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자기는 평화의 사도로서 자기의 레가시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펀더멘탈리 아이디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리폼을 시작하겠다 이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IRS에서 ERS로 바꾸겠다. IRS가 생긴 지는 1913년에 생겼는데 그때서부터 세금해갖고 빚만 많이 졌다. 그래서 관세로서 ERS에서 이제는 어때요?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납타라는 것을 통해서도 약 9만 개의 잡이 직장이 공장이 외국으로 떠나갔는데 그것을 불러들이겠다. 이런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 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말라고 부동산을 불렸다. 그래갖고 돈을 많이 빌렸다. 아마 빌리언인가를 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갚았어요. 뱅크 오브 도이치뱅크에서 빌렸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선언했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돈 다 잘 갚았어. 그리고 불린 거 없어라고 했지만 이제 어떤 페널티를 받았습니까? 450 million 달러 페널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케이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하는 모든 사건을 트럼프를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짐작하기가 쉽죠. 트럼프의 팔리시를 누군가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뭡니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기득권, 즉 딥스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이길지는 모르지만 트럼프는 지금 또 어제 특별 그 뭡니까? 그 캐비넷 미팅을 하는데 오픈이에요.
캐비넷 미팅에 당연히 RFK,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 탈시 가바도 전부 앉아갖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또 뭘 합니까? 기자회견을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는 그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실에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아파서 그랬는지 노인네라서 그랬는지 코빗이라서 그랬는지 하는 우리 거의 선거 운동을 안 했죠. 그 트럼프는 또 2020년에 졌습니다만은 이런 케이스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2020년 말고 2024년 선거에는 트럼프가 엄청난 캠페인을 했어요. 수십 개의 캠페인, 아마 저는 수백 개로 알고 있는데 몇 번 했는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 랠리가 딱 한 개만 방영됐어요. 그게 언제죠? 펜실바니아에서 저격당하는 그 당시 거기서만 저기 방영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방영을 했을까? 그것만 아마 저격당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버틀러 펜실베니아만 방영이 됐죠.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은행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존의 경제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유럽의 파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푸틴의 편일까요? 우리가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 왔을 때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쉽게 300 빌리언 달러를 가져갔는데 왜 트럼프는 그것을 스탑을 시킬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자기가 지금 굉장히 불리하죠. 하지만 그는 혼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350 빌리언을 받은 게 아니야. 난 받은 게 한 3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나지가 뭐라고 있죠? 누군가가 그 돈을 받았을 것이다. 미국 안에서.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리의 extensiveness 그리고 비리의 사이즈라는 것은 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방영해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방영하고 있죠. 뭘 방영하고 있습니까? 120살 넘은 사람이 20만 명이다. 그래갖고 이제 소셜 세큐리티를 타가고 있다. 소셜 세큐리티를 받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미국 인구보다 더 많다. 메디컬 프라드. USAID는요. 대부분이 80%의 돈이 어디로 가요?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NGO로 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천 개의 NGO를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텍스를 내던 선량한 시민들이 지금 멍 때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민들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지금 현재 외부인 이제 뭡니까 불법 이민자라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 불법 이민자가 토니 밀리언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짜로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모기지를 주고 차를 준다. 그리고 투표권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뭐 비자를 필요 없죠. 비자 같은 게 왜 필요합니까? 국적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게 뭐냐? 지금 국경을 없애자는 글로벌리스트의 전략이죠. 트럼프는 이제는 그것을 하나둘씩 쳐부시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중에 것이 뭡니까? 그래서 대부분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남미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날라와요. 누가 비행기표를 댔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라우트로 나왔을까? 그리고 그들이 왜 안 가려고 할까? 그래서 한 사람의 그 MS-13이라는 갱 멤버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로 이제 축출됐습니다. 나가라 그래서 나갔죠. 근데 이제 미국의 민주당 한 명이 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법관들이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축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국 기득권의 이권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꼭 이기기를 바라고 그 불똥이 한국에도 들어가서 한국에도 많이 정리가 되고 트럼프랑 이제 좋은 경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